삼성전자가 내년도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20만 원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만 원의 삼성전자의 가치는 지금 현재 D램 시장의 회복과 D램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10만 원 적정 주가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15만 원이 가고 20만 원이 가는 주가의 변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10만 원은 D램 업황에 대한 개선이 되어지는 상황 하에서 적정 주가, AP가 안정적 작동될 때는 15만 원, 파운드리가 개선될 때는 20만 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되어질 것 같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 리서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좀 조정장이 길어지고 있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흔들리는 애청자 여러분께 제가 시장의 얼개라고 할까요? 판의 흐름을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거로부터 지난 2000년 이후부터 한 25년 동안의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4번 정도의 대세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시장에서의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7년, 8년 이때는 1000에서 2000까지 올라가는 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2000에서 3000까지 올라가는 장이 있었고 지금 4000까지 올라온 장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지금 시점 이전의 3번의 대세 상승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략 한 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시장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의 장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지난 5월에 주가지수 2600포인트의 저점을 찍고 지난 11월 초까지 해서 약 6개월 정도 되죠. 160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1월에 좀 조정이 조금 아픕니다. 기존에 이러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4200포인트에서 3800포인트까지 400포인트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400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1600포인트가 올라오고 400포인트가 조정받는 것은 큰 흐름 내에서의 일상적인 조정의 과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변곡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흐름을 잘 타게 되면 투자의 수익 틀림없이 나시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상황에서의 좋은 지수의 시장의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움츠리지 않습니까? 2보 전지연에서 1보 휘프트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수가 더 떨어진다라는 불안감보다는 이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리밸런싱 과정을 거치면서 그간의 가격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시간차를 두고 또 가격차를 두고 조정에 대비해야 될 투자 습관도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오르지 않은 종목 중심으로 다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이 시장의 판이 바뀌는, 색깔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운용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운용의 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 조정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조금 리밸런싱 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리밸런싱에 관련된 세부적인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환율이 지금 1,480원 찍고 이제 좀 안정세를 보이는 과정에 있는데 환율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1,350원 내외에서 플랫하게 움직이는 환율이 뭐 한 달여 사이에 한 100원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가파른 상승 흐름에서의 환율 상황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환율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시장의 보수적인 대응 전략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환율이 왜 올랐는가를 해석을 해야 돼서 그 해석을 찾아서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일간에서는 뭐 해외 투자가 늘었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 또는 돈을 정부에서 많이 풀었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 뭐 부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많았었고요. 정부에서 이번에 한 20조 정도의 그 추경을 통해서 그 돈을 풀긴 했으나 이 정도 수준에서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환율 이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올라간 기본적인 배경에서의 흐름은 한 3달 전에, 2달, 3달 전에 그 파월 의장이 긴축을 종료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었죠.
미국에서 긴축을 종료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동성 회수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에 풀린 달러를 지금까지 걷어들였거든요. 걷어들인 방법은 채권을 매각해서 달러를 회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멈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유동성 공급은 하지 않더라도 돈을 시장으로부터 유입시키는 회수하는 과정이 멈췄기 때문에 그 간의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이라든가 또 안전자산 선호 성격에서의 종목들과 또 투자 관점에서의 흐름을 볼 때는 우리가 보통 미국 시장에서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는 종목들은 M7 종목들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안전하다. 계속해서 주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측면으로서 접근을 했었죠.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회수 과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성 회수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유동성을 시장에 풀게 되면 미국의 금리는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채권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금리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의 채권이 있고요. 미국 시장의 채권이 있어요. 채권의 가격 형성 원리는 금리가 내려갈수록 수익이 배가 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의 채권 투자되어진 자금을 회수해서 미국 시장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결과값에 의해서 최근에 국내 국채 수익률 가격을 보게 되면 3년물 수익률이요. 최근 한 한 달 반 사이에 2.4% 수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 진행되던 가격이 2.9%까지 올라왔어요. 2.4에서 2.9는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느냐면 종합주가 지수로 판단해서 한 7, 800포인트가 움직인 정도의 파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든 가격 차의 변동성이거든요. 3년물이 그랬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2.7에서 3.2, 이 정도까지 급격하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채권 매도가 있었고요. 채권 매도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갔고 주식시장이 빠졌던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국채 수익률이 2.9까지 올라갔다 2.8 수준에서 지금 횡보 내지는 하향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도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에 100원 가까이 올라왔지만 1470원 전후로 해서 상단에 딱 막히는,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 자체가 고점부에서 지금 더 이상 추가 상승보다는 여기서 좀 머무르거나 하락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에 있어서 이제 매수로 전환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매도에 대해서는 좀 잦아들 수 있다라는 지금 자금 통화 시장에서의 흐름을 판단해서 주식시장의 외국인의 동향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의 변화, 물론 채권까지 판단해서 이해하시게 되면 더더욱 시장의 원리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쉽겠지만 그 부분까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환율 상황의 변화가 지금 1470원대에서 막혀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돼서 145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 다시 매수의 시장에 가담할 수 있는 분위기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변화도 주식 못지않게 체크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상방은 이제 막혀 있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 이제 하락의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변곡의 흐름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국내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미국에서의 분위기를 판단해 보게 되면 환율이 급격하게 하향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국내 국채 수익률 자체도 하락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올라갈 수 있는 범위에서의 상승률은 멈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지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 상황과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참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현상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최근에 잘 가고 있는 구글 같은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엔비디아는 정체되고 머물러 있고 오르내림의 반복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최근에 많이 빠져있는 형태이고요. 미국 시장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정상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화의 단계로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오래 했고 또 오랜 기간 미국 시장을 들여다봤던 투자자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시총 1위는 당연히 애플을 꼽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애플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상위 1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지금 최근 한 1년여 상황 하에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등극을 해서 뭐 제 기억으로 한 6, 7, 8개월 정도 지금 1위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미세한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애플이 1위로 가는 과정에서 이것도 리밸런싱, 재조정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애플의 주가 상황과 애플의 시총 규모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4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애플이 4조 1천억 달러가 됩니다. 한 3개월,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와 애플의 시총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 붙었습니다. 이게 변화하려는 과정에서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왜 애플이 시총 1위가 될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 규모와 애플의 매출 규모가 거의 더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총 1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규모, 각 국가 간에 있어서 대표주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이익이 높은 회사이긴 하나 매출이 높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애플은 이익도 높고요. 매출도 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회사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1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종목 간의 흐름의 순서가 변화했는데 이게 정상 수준으로의 변화가 다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좀 정체되어 있고 애플은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아주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은 아니겠지만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 이게 손바뀜, 순서 바뀜이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만으로 미국 시장 나스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뭐 고점 찍고 조정받고 오르내림의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종목 간의 흐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정상화 이전의 수준의 그러한 환경적 변화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했던 표현을 그대로 빌어다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파월 의장이 과거에 연준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지금의 주식시장 상황이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버블은 꺼지고 나서야 그게 버블인 줄 아는 것이지 버블이 커져 나가고 있을 때는 그게 버블인지 아니면 정상화 시장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국내 IT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어마무시했어요. 뭐 100배, 200배는 기본적으로 그때 주가 올라갔거든요. 그 올라갈 때는 뭐 광풍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버블인지 아니면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 꺾이고 나서 한참 뒤에야 IT 버블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AI 시장에 대해서 버블이다, 아니다. 저 또한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버블이다라고 단언해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나가는 버블이 계속 커지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버블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투자자는 돈만 벌면 되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반도체 섹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요하죠.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를 이제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의 적정 평가 수준에서의 최근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내년도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20만 원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전제되어야 될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만 원의 삼성전자의 가치는 지금 현재 D램 시장의 회복과 D램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10만 원 적정 주가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15만 원이 가고 20만 원이 가는 주가의 변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D램 가격이 지금 8불대이지만 10불 가고 15불 가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두 가지 그 기회적 재료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엑시노스에 대한 안정적 그 안착화. 이게 안착화가 되면 8조 원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에 12조 원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거든요. 그런데 연간 단위로 8조 원이라고 한다면 분기별로
한 2조, 3조 정도가 여기에 업사이드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도 지금 가격 대비 30-40%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의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하나의 그 엑시노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이 부분이 1월에 출시되는 S26에 대해서 25% 정도 장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구현이 된다라면 100% 장착하겠죠. 그러면 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매출이 한 150조 됐습니다. 지난해 여기에는 한 12조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러한데 그 파운드리 쪽과 시스템 쪽에서 8조가 적자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12조를 벌었는데 지난해 여기 8조, 그러니까 원래 8조 적자가 나지 않았으면 20조 이상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파운드리 쪽과 시스템 쪽이거든요. 근데 이 파운드리와 시스템 쪽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파운드리 쪽은 이제 그 일본의 닌텐도사로부터 이제 수주받은 물량도 스위치2에 대해서 이제 납품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테슬라에서 또 2나노급 지금 28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지는 상황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년 2, 4분기 정도 되면 이 파운드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파운드 쪽에서 적자가 개선되는 연간 단위로 8조, 여기도 8조 정도 적자가 나고 있어요. 8조 정도의 적자 부분이 감소되는 추세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주가가 한 30-40% 업사이징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재료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D램 업황에 대한 개선이 되어지는 상황 하에서 적정 주가. AP가 안정적 작동될 때는 15만 원. 파운드리가 개선될 때는 20만 원.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 단위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관심이 많으시죠? SK 하이닉스는 조금 난해합니다. 난해하는 게 뭐냐면 약간은 고평가의 상황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적인 편차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회사이죠. 돈도 잘 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독점적 납품처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미래 가치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훌륭한 회사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주가 수준에서 판단을 해보게 될 때 적정 주가 논쟁이 아니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게 되면 AI가 최초의 그 시장에서 회자되고 AI가 이슈화됐던 게 24년 1월 정도였어요. 이때 오픈 AI가 우리는 AI를 표방하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상품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24년 1월부터 시장에서 AI 했었거든요. 이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50불이었습니다. 이게 4배가 올랐죠. 200불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좀 수용받고 있지만 이때 하이닉스의 주가가 24년 초에 13만 원이었어요. 65만 원이면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TSMC도 한 4배 올랐어요. 3배 반? 4배? 이 정도 올랐습니다. 이 시점 대비해서. 그 동일 업을 하고 있는, 유사 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수준에서의 가치가 적정하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한 3.5배, 4배 정도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이닉스도 이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 차를 보이게 되면 우리가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전에 안 움직였다가 최근에 주가 세게 펌핑했다고 해서 이제 주가의 수준을 판단하는데 이제 적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엔비디아와 기준점 키 맞추기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은 이제 오버슈팅에 의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D램하고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성과 좀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저는 투자 관점의 매력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왜? 앞으로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재료 가치 측면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던 뉴스 관련해서도 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AI 서버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LPDDR을 적극 도입하면서 저전력 D램 수요가 서버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응 전략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서버로 확대되는 게 아니고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의 전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겁니다. 방금 RPD님 말씀 LPDDR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휴대폰 저사양폰, 그러니까 보급폰에 사용되는 칩이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AI 칩은 조금 가격이 저렴해요. 1.7불 정도 하고 LPDDR은 한 2.1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DR4 반도체입니다. 가격 차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휴대폰에 들어가는, 물론 보급형에 들어가는 칩이긴 하지만 이 칩으로 교체하겠다는 거, 좀 비싼 칩으로. 이유는 전력을 조금 먹고요. 발열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비싸지만 이 칩을
이 반도체를 갖다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휴대폰에만 장착을 했던 아주 비싸진 않지만 이런 반도체 칩이었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조금 저렴한 칩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비싼 칩을 쓰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측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우월한 어떤 현상에서 그러니까 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요소이죠.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도 이익 개선에 대한 가능성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게 당장에 발주가 크게 들어와서 납품을 크게 하고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되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 26에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한다는 소식은 어떤 거를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S26이 아마 내년 1월에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은 1월과 7월에 하고 애플은 이제 10월, 9월에 이제 신상품을 출시하는데 여기에 이제 엑시노스 2600을 25% 수준에 대한 비율로 장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엑시노스 2600이 지금 최초 장착하는 건 아니고요. 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유럽에 판매되는 폰이라든가 국내에 판매되는 폰들에 적용을 시켜서 출시를 했었어요. 부분. 근데 이제 발열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회수하고 출시하고 이런 반복적 경험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뉴스들을 많이 보시면 이재용 회장께서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AP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만큼은 안정성을 담보로 해서 구현이 될수록 최선을 다해라. 계속 엑시노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다가.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한 4분의 1 정도 제품에 대해서 이번에 장착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1월에 출시가 돼서 2, 3월 정도면 이게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 4분기나 3, 4분기에는 100% 삼성 제품에 대해서는 이 AP를 자사 모델로 장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퀄컴에 계속 지불하고 샀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제로화가 되기 때문에 자체 제품으로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다른 거 자체가 애플은 자체 AP를 씁니다. 이게 AP 하니까 어려워 보이시는데 휴대폰이 우리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 좀 넘는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100만 원이라면 AP 가격이 3, 4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포지션. 한 120만 원에 한 3, 4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칩 하나가 아니고요. 한 20에서 25%의 원가 구조의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체 생산 제품으로 장착이 될 경우는 삼성전자의 또 다른 휴대폰 사업 부분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이번에 저도 이게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이 부분이 저도 최대 관심을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번 시도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의 오너가 자신 있게 이번만큼은 성공할 것이라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체적으로 테스팅을 안 해보고 했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 있는 자신감을 표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20만 원 갈 수 있는 가능성과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조정장에서 어디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난번에 93,000원 아마 장중 저점을 찍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만 5천 원 고점이었고요. 저는 이 93,000원 이 언저리 근처가 앞으로 조정을 받고 되더라도 이 근처 가격이 하방 저지선의 저점부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은 가격적 접근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시기적 판단으로의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올해 내에서 최저점은 49,900원이거든요. 최근 한 1년여 동안의 가격을 보게 되면. 근데 49,900원의 저점을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찍었던 것 같아요. 올 초인지 지난해인지 찍은 이후에 계속 5만 원을 축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옆으로 기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의 저점은 한 6, 7개월 전에 가격은 저점을 찍어줬지만 주가의 전환은 기간이 상당 기간 걸렸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저점이 지난번에 찍어줬던 93,000원일 수 있습니다. 93,000원 앞으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 본다면 이 종목이 내가 98,000원에 사더라도 움직이기 직전 타이밍에서의 흐름에서 진입하는 게
효과적인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격의 저점을 판단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에서 주가의 전환에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그 반등하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그 시기는 좀 언제가 저는 내년 정도가 되어질 것 같고요. 내년 1, 4분기 1, 2월 정도 선에서의 전환의 타이밍에서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지난번 93,000원 찍어줬다라는 저점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가의 상승 전환 시점에서의 흐름을 보면 12월 말 1월 초 이 정도 시점이 삼성전자 주가 전환 시점에서의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 그러니까 색다른 관점을 한번 접근을 시켜볼게요. 단순하게 기간 조정화 과정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뭐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간 조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어떠한 해석차로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의 시장은 아주 저점을 통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쭉 상승을 했어요. 9월에 잠깐 조정이 한 달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뭐 조정이 조금 큰 폭의 조정이 있긴 하지만 이 두 달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월봉상으로 양봉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죠. 5월부터 움직였습니다. 바닥 찍고 5, 6, 7, 8 4개의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양봉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월 장에서는 음봉의 십자 도지형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11월까지 해서 11월도 초반부에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음봉 형태이고 보통 봉의 형태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4개, 하나, 2개, 2개 이런 형태로의 파장이 짧아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그러니까 이 굴곡이 좁아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1월 한 달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의 흐름에서는 음봉형 형태의 조정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월장의 상승 흐름에 맞추어서 삼성전자도 1월 시점에 또는 12월 말 시점에 주가의 전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12월 전략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아니고요. 1월의 상승 변곡점에 대한 저점 매수로의 접근이 필요한 지점의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